뇌전증이나 치매 같은 그 뇌질환이 일어날 때 신경세포가 이렇게 흥분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경세포에 있는 그런 이온들이 바깥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뇌전증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포타슘 이온이 이렇게 신경세포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뇌전증의 이제 심한 정도라든지 뇌전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포타슘의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그것도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동물에서 측정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문제가 뭔가 하니 포타슘 농도 변화가 실제 이런 병변 현상이 일어날 때 아주 농도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이렇게 민감도가 좋은 그런 센서를 이렇게 개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연구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앞서 있는 기술이라는 것들도 결국은 뭔가니 마취시킨 그런 생지에서 포타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 결과 저희들이 한 연구 결과는 이제 새로운 그 나노 센서를 개발해 가지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생지의 내에서 실제로 포타슘 농도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거기 포타슘이 결합하면은 포타슘 이온이 결합하게 되면은 형광을 내는 그런 염료를 나노미터 크기를 가지는 그런 실리카 나노 입자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니 우리 신경세포에 있는 포타슘 채널과 아주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진 얇은 막을, 나노미터 두께의 얇은 막을 그 나노 입자 주위에다 감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다른 아연들은 통과하지 못하고 포타슘 이온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나노 입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민감도도 높이고요. 포타슘 선택도도 당연히 높이고 해서 굉장히 포타슘 이온의 선택도가 좋으면서 동시에 민감도가 크게 향상된 그런 나노 센서를 이렇게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타슘 이온과 결합하게 되면은 녹색의 그런 형광을 내는 그런 염료를 나노미터의 구멍 크기를 가진 나노 실리카 세공 물질 안에다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번에 그 나노 입자 표면에다가 우리 뇌 신경세포에 있는 포타슘 채널과 아주 유사한 그런 구조를 가진 막을 이렇게 나노미터 크기의 두께의 막을 이렇게 입혔습니다. 그래서 포타슘 이온만 선택적으로 그 나노 입자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료와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 녹색 형광을 내게 되고요. 그래서 그 나오는 녹색 형광의 세기에 따라서 포타슘 농도가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원리를 좀 이용하였습니다. 예, 포타슘 이온과 결합하게 되면은 녹색 형광을 내는 그런 염료 분자를 나노미터 크기의 세공을 가진 그런 실리카 나노 입자 안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스텝이 바로 뭔가 하니 그 실리카 나노 입자의 주위에다가 나노미터 세공을 가진 그런 실리카 나노 입자의 주위에다가 우리 몸속에 있는 신경세포에 있는 그런 포타슘 채널과 아주 유사한 그런 구조를 가진 포타슘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막을 이렇게 얇게 나노미터 두께로 이렇게 얇게 이렇게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제 포타슘만 들어가게 돼서 선택도도 당연히 높이고 동시에 뭔가의 민감도를 굉장히 이렇게 증가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녹색 형광의 세기에 의해서 포타슘 이온의 농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포타슘 이온의 농도는 본 연구에서 한 그런 뇌전증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병, 파킨슨과 같은 다양한 그런 뇌질환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본 연구를 계속해서 확장하여서 이런 다양한 뇌질환의 그런 발생 기전을 연구하는 그런 뇌과학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런 뇌질환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런 임상적 연구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연구의 핵심은 살아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생지에서
뇌전증의 정도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포타슘 농도를 측정하여서 이렇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결과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가 이제 실험을 수행할 때 뇌의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다양한 부분들, 해마, 그다음 편도체, 그리고 대뇌 피질에다가 각각에다가 이제 우리 만들어진 나노 센서를 이렇게 주입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마에다가 우리가 자극을 줘서 뇌전증을 유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밝혀낸 것이 동시에 뇌의 다른 부분들, 해마, 편도체, 대뇌 피질을 동시에 이렇게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뇌전증에 의해서 하는 발작들이 뇌의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를 우리가 연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부분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자극이 시작된 해마에서부터 편도체 그리고 대뇌 피질로 이렇게 포타슘 농도가 점점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 전신 발작인 경우는 뇌에 동시에 자극을 준 해마뿐만 아니라 편도체 그리고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대뇌 피질까지 동시에 포타슘 농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발작이 일어나는 시간도 훨씬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우리 연구 성과의 의의는 뇌의 다양한 부분들, 예를 들면은 실제로 이제 뇌전증의 그런 발자극을 자극시킨 그 해마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편도체 그리고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대뇌 피질까지 다양한 그런 뇌의 다양한 부분에서 동시적으로 우리가 포타슘 이온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게 뭔가 하니 이 뇌전증에 의한 발작이 발생했을 때 부분 발작인 경우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포타슘의 이온 농도가 해마로부터 시작해서 편도체 그리고 대뇌 피질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런데 훨씬 위험한 그런 전신 발작인 경우는 이렇게 자극을 준 해마뿐만 아니라 해마와 그리고 편도체, 대뇌 피질까지 동시적으로 뇌의 모든 부분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발작이 일어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발작의 시간도 훨씬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뇌전증이란 우리 뇌에 있는 뇌신경세포가 과도하게 활동하면서 지속적인 경련이나 의식저하가 나타나는 전기적인 현상을 보이는 질병입니다. 뇌전증 진단을 위해서는 우리가 MRI를 촬영을 해서 뇌의 이상 부위를 발견하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뇌의 이런 미세한 변화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뇌전증 진단을 위해서 뇌파 검사를 하는데요. 뇌파 검사는 뇌 안이 아닌 뇌 두피에다가 전극을 붙인 다음에 뇌 안에서 벌어지는 뇌 신경에서의 전기적 변화를 측정합니다. 하지만 두피에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뇌 안에서 벌어지는 뇌파의 변화를 민감하게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피에서 측정하는 뇌파 검사법으로 측정을 하더라도 정확한 병소의 부위를 찾기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뇌를 싸고 있는 두개골을 열어서 전극을 삽입해서 뇌전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확한 부위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어려운 진단과 시술을 통해서도 뇌전증을 완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센서가 향후 사람 환자에게 이용되려면 안전성 연구를 통해서 인체의 무해함이 증명이 돼야 될 거고요. 이러한 연구 뒤에 실제로 뇌전증 환자 진단에 이용이 된다면 이 센서에서 얻어지는 기능적인 정보와 뇌 MRI에서 얻어지는 해부학적인 정보가 같이 퓨전이 되어서 4D 매핑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뇌의 어느 부위의 전기적 활성도가 바뀌어서 이런 뇌전증의 원인이 되는지를 알 수 있겠고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뇌전증 진단 및 치료 계획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뇌질환,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등의 향후 난치성 뇌신경 질환에도 이용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